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바르게 다르게 실행하자 프렌티어의 대표 가맹거래사 오큰솔입니다. 여러분, 지금 등록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3,000여 개. 그 중에서 100개가 넘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은요 3.6%고요 10개가 되지 않는 소형 브랜드들은 전체의 74.4%를 차지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막 시작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성장의 정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무늬만 프랜차이즈인 그런 유령 브랜드들이 대부분 속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런칭을 했을 때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대중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가맹점이 나갔을 때는 표준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우리 브랜드만의 남다른 차별점도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더라고요. 장사와 가맹사업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장사라는 것은 이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라면요.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이 아이템을 포함한 사업 방식의 총체적인 그 시스템을 판매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프렌티어에서는 이 총체적인 사업 방식의 시스템을 가맹 모델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알아봤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험대를 통과한 아이템들이 어떻게 가맹 모델로 만들어지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이라는 것은요, 원재료예요. 검증된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우리의 아이템이 이 씨앗으로의 가치가 있는지를 검증을 해봤어요. 바로 대중성, 표준화 가능성, 차별화 가능성이라는 세 축을 통해서 말이죠. 이 과정을 프랜차이즈의 핵심을 검증한다라고 해서 코어 검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코어 검증이라는 것을 통과했다는 것은요,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판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에 반해서 가맹 모델이라는 것은 그 검증된 아이템을 복제 가능한 원본으로 만든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있다고 해서 농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어디에 심을지, 어떻게 키울지, 그리고 어떻게 수확할지를 설계를 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가맹점주가 우리의 레시피가 있다라고 해서 가맹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입점할지, 그리고 어떻게 응대할지,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플레이팅해서 어떻게 제공을 할지, 심지어는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가게를 복제 가능한 브랜드 원본으로 만든 것을 가맹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가맹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가맹 모델 설계라고 합니다. 가맹 모델 설계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브랜드 설계 그리고 수익 설계죠. 브랜드 설계라는 것은요, 복제 가능한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가게 하나로서의 정체성은요, 사장님의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는 못해도 이런 느낌으로 가자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느낌과 감각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맹점주에게 넘길 때 설명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가맹점주는 사장님의 그 느낌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브랜드 설계는 대표님의 느낌으로 아는 그 우리 브랜드의 그 감각을 가맹점주가 똑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번역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여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는 것은요, 고객들에게 우리의 브랜드가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맹 모델 설계의 두 가지 큰 축 중에서 하나인 수익 모델을 설계한다는 것은요, 복제 가능한 생존을 만드는 일입니다. 장사 단계에서는요, 사장님 한 명이 손해를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버티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맹점주는 다른 사람이에요. 본사 그리고 대표님의 신념을 위해서 그 손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 설계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본사의 욕심과 점주의 생존이
동시에 성립하는 그 숫자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주가 어떻게 버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본사는 또 어떻게 보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브랜드 설계와 수익 모델 설계를 구분해서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은 수익을 발생시키고요. 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루프가 계속 돌아가면서 브랜드 자체가 수익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브랜드력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 만들어지는 그 자리에 바로 가게가 아닌 복제 가능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원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브랜드 설계와 수익 모델 설계, 이 두 개의 축으로 만들어지는 가맹 모델이라는 것은 시리즈로 나눠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정체성입니다. 우리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부터 명확하게 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브랜드가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브랜드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브랜드를 보고 고객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인식의 모습이 바로 정체성인 거죠. 이러한 고객들의 인식을 만드는 그런 모든 경험들을 우리는 브랜드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한 이 브랜드 정체성을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정체성을 증명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고려해 볼 겁니다. 바로 브랜드 경험 설계라고 하는 과정이죠. 브랜드 경험이라는 것을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떠한 방법론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대표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렌티어는 그간의 사례를 통해서 대표님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 브랜드 경험 설계라는 핵심은 놓치지 않는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고객의 접점을 분해해보고 그 접점별로 운영 기준과 여러 고객 경험 요소를 디자인하는 것. 상세한 내용은 이후에 이어질 각 시리즈에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점주는 어떻게 벌고 그 가운데서 본사는 어떻게 벌고 이 둘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균형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칸에서는요, 우리는 정합성을 검토할 겁니다. 브랜드 설계부터 수익 구조 설계까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최종적인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브랜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인식시킬 브랜드 경험, 그 브랜드 경험을 결과로서 증명할 수익 모델, 그 수익 모델부터 모든 과정들이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는 정합성 검토까지, 이 네 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맹 모델을 위한 지도를 마련하게 될 거고요. 그 지도를 들고서 비로소 가게에서 브랜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그린 전체적인 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 모델이라는 것은 아이템이라는 씨앗을 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브랜드 설계, 그리고 수익 모델 설계. 이 둘은 따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수익을 만들고 이 수익은 정체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 루프를 통해서 브랜드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설명드린 이 가맹 모델 설계의 네 가지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프랜차이즈 바르게 다르게 실행하자 프렌티어의 대표 가맹거래사 오큰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